일단 저희는 커피에 있어서 선명한 아로마하고 클린컵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초반부에는 선명하고 깨끗한 아로마가 많이 추출되는 편이고 후반부에서는 곡물류의 그런 단맛 위주의 커피가 추출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쪽에 있는 선명한 노트들이 나오는 커피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후반부에 나오는 커피들은 사용을 하지 않는 레시피를 설계해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스페셜티 블렌드인 딸기 쿠키라는 블렌드 커피를 사용을 할 거고요. 저희는 좀 커피 양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25g을 사용을 할 거고 EK43 기준으로 13인 거는 20g을 사용할 거고 분쇄도 4인 커피는 5g을 사용을 해서 두 가지를 섞어서 추출을 할 계획입니다. 매장에서도 이렇게 블렌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밝은 커피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분쇄도를 좀 두껍게 쓰는 편이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단점이 당연하게 이제 바디감이나 단맛이 좀 부족하다, 허전하다라는 느낌이 가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분쇄도를 섞어서 추출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우려했던 게 추출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크게 영향이 없었고 훨씬 더 긍정적인 맛이 표현이 돼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브루잉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부터 6차까지 추출을 해서 각 차수별로 어떤 맛들의 커피들이 추출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25g 커피를 두 개의 분쇄도를 섞어서 담아 주겠습니다. 대략 1대 15에서 한 16 정도 되는 비율로 1차부터 6차까지 65g의 물을 사용을 해서 총 6차까지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추출을 끝내고 다시 0점 잡고 65g을 부어서 그리고 이제 차수별로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네. 다 빠지면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추출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깔에서부터 차이가 갈수록 연해지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차이가 나시나요? 완전 많이 나는데요. 세 번째 것까지 딱 괜찮아요. 여기에는 거의 플랫하고 물맛이 많이 나고 이거 굉장히 농도감 있네요. 엄청 응축된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추출된 노트들을 보고 블렌드 이름이 딸기 쿠키잖아요. 그래서 생딸기처럼 청량감보다는 약간 무거운 딸기 맛을 더 표현하고 싶어서 저희는 이제 1, 2차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고 실제로 레시피는 1, 2차만 칠링을 하고 3차에는 칠링을 하지 않고 이제 물을 부을 거고 4, 5, 6차에 추출되는 커피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커피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가수를 통해서 먹기 편할 정도의 농도를 맞추는 작업으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레시피를 잡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고 실링락을 사용하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필터를 그냥 껴주셨고 이거는 좀 잘라주셨네요, 끝을. 파라곤을 쓰면 높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필터 끝부분으로 추출이 돼서 가로 방향으로 추출이 되거든요. 끝부분을 조금 절단을 해주시면 일자로 추출할 수가 있어서 냉동고에 가서 볼을 꺼내서 와서 내리고 다시 씻어서 다시 냉동고에 보관하고 넣고 분쇄도를 2개로 하고 물도 가수하고 섞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맛있다면 그 정도의 수고로움은 진짜요? 나중에 그 수고로움 때문에 그만두시는 거 아니죠? 1차 추출에는 40g의 물을 사용할 건데 조금 천천히 적셔준다는 느낌으로만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30초가 지나면 조금 굵은 물줄기로 110g까지 부어주겠습니다. 1분 10초가 되면 칠링락을 제거하고 3차 추출은 50g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총 추출에 사용한 물은 160g이고요. 2분이 되면 추출을 종료하겠습니다. 칠링 하는 거 하지 않은 거? 네. 한 거부터. 한 거부터. 차이가 많이 다르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얘가 어떻게 보면 입안에서 되게 잘 굴러다녀요. 스무스하게 들어오고 질감이랑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얘가 좀 더 컬러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컵노트랑. 전혀 이 커피도 맛없는 커피는 아니거든요. 근데 비교해서 먹으니까 되게 거칠게 느껴지고 근데 얘가 너무 좋아서 비교적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향미가 입안 끝까지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감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진 거를 느꼈고 잘
코팅되어 있는 그런 느낌? 네. 한 30-40분 정도 이 커피를 식히면서 먹었는데 칠링락 사용하지 않았던 커피는 식으면 식을수록 향미가 떨어져서 플랫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칠링락을 사용한 커피는 식었는데도 향미가 되게 선명하게 살아있더라고요. 커피를 좀 천천히 음미하시고 싶은 분들도 칠링락을 사용하시면은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때까지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개의 차이는 왜 다른 거예요? 과학자분께서 개발을 하신 건데 저희가 이 커피의 향미를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딸기라는 향미가 딸기를 먹어서가 아니고 복합적인 화합물 때문에 딸기다라고 연상을 시키는 건데 네. 휘발되는 아로마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일 때 더 잘 발현도 되지만 더 잘 휘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높은 온도로 아로마를 잘 추출해내고 빠른 시간 안에 칠링을 통해서 냉각을 시키면 그 아로마를 이제 잡아둘 수 있다라는 원리인데 판매처에서 말하기로는 40% 이상 높은 아로마를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아로마랑 클린컵을 많이 강조해서 추출한 레시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입안에 좀 이물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남는데 얘는 사실 그런 거 없이 정말 엄청 깔끔하게 부드럽게 네. 그 텍스처가 되게 좋아지고 향미도 되게 풍부하게 느낄 수 있고 저희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 파라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고 저희가 이제 좀 궁금했던 게 내리는 물의 온도는 90도이니까 네. 90도보다 차가운 물체에 칠링이 된다라고 하면 네. 똑같이 아로마를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파라곤 드리퍼 판매 사이트에 보면 영하 5도 이하의 냉동 보관을 하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굳이 영하 5도 이하여야 될까? 0도에 가까운 그러니까 냉장고에 있는 온도쯤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영하 20도에서는 어떤 또 향미의 차이가 있을까?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면 더 향미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는 냉장고에서 칠링한 칠링볼을 사용하고 하나는 냉동고에서 보관한 칠링볼을 사용하고 하나는 드라이아이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드라이아이스 온도가 영하 78.5도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추출을 해서 비교를 해서 마셔봤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지금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 저 보세요. 저기에서 지금 얼음을 다 운반하고 계십니다. 냉장, 냉동,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 더 없어요? 이게 다야? 아 진짜요? 떨리겠다. 드라이아이스는 어떻게 써요? 실제로 매장에서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kg 정도 되는 거를 하루에 다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바로 승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려를 하셨었어요? 맛을 봤는데 너무 명확하게 달라서 쓸 수 있으면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바로 없어지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녹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드라이아이스, 냉동, 냉장. 냉동은 영하 20도에 칠링락을 보관을 했고 네. 냉장은 영상 5도. 동일한 레시피로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와. 비주얼이 되게 괜찮다. 제거하고 그럼씩 가서 하겠습니다. 네, 냉장, 여기 냉동, 드라이아이스. 여기 드라이아이스. 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파라곤도 쓰고 네. 분쇄도도 2개 쓰시고 필터도 자르시고 아이스볼도 가져가야 되고 회전이 되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닌데 변수를 줬을 때 좀 더 맛있네? 그러다 보니까 가수를 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고 가수를 하는 레시피에서 뭔가 좀 부족함을 느껴서 찾다 보니 분쇄도를 2가지를 하게 됐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또 적용을 해봤더니 괜찮은 결과물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 기존의 거를 버리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를 추가하면 계속 맛있어지니까 저희가 막 하루에 한 브루잉 뭐 한 4-50잔 판매가 되면 드라이아이스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시면 드라이아이스로 추출된 커피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분쇄도를 2개 쓰는 거는 대회 때는 많이 봤어요. 네. 근데 매장에서 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지금은 사실 같은 커피로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매장에서는 실제로는 막 커피도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오고 맞아요. 레시피도 거의 비슷하다고는 했지만 네.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여러 잔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정신이 없긴 해요. 일단 냉장부터. 네, 냉장부터. 오, 드라이아이스. 와, 아주 다르네요. 네, 너무 많이 달라서. 이런 테스트를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향미도 향미인데 입안에서 전 질감의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은데 얘로 갈수록 되게 잘 처진 크림 먹는 것 같아요. 되게 스무스한 크림 먹는 것 같고 얘로 갈수록 약간 좀 거친 크림 먹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날까요? 그래서 갈수록 좋아.
진짜 이거 할 수만 있다면 사용하고 싶어요.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좋고 맛적으로도 너무 좋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기는 한데 보관이 어렵다 보니까 대략 3kg에 한 2만 원 정도? 한 잔만 팔았다. 네. 그러면 이제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테스트해서 차이를 느껴봤는데 파라곤 없으신 분들도 많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서 브루잉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네. 드리퍼가 하나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리오는 거의 있으실 거고 고노나 칼리타나 브루잉 도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2개의 드리퍼를 준비해 주시고 인터넷이나 뭐 이제 쿠팡 같은 데서 스테인 큐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녹지 않는 얼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얼음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칠링 락에도 젤 성분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제조사 측에서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네. 비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도 아닌 에탄올이랑 젤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크기 면에서도 온도를 좀 보존하는 시간은 좀 더 좋겠지만 안 한 것보다는 하시면은 칠링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보실 수가 있어서 하나에는 이 스테인 큐브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필터가 결합되어 있는 드리퍼를 위에 포개주면 이제 어느 정도 칠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스테인 큐브를 받치고 있는 드리퍼가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는 드리퍼라고 하면은 필터하고 칠링 볼 높이를 좀 가늠하실 수가 있으니까 투명한 드리퍼가 있으시면 높이 조절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차 추출까지만 하고 드리퍼를 제거하고 과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입의 온도는 확실히 좀 높긴 하다. 아무래도 얘가 좀 더 많이 온도를 좀 내려주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칠링 락을 써서 한 것보다 조금 더 거칠어요. 근데 안 한 것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향미 표현이나 어떤 질감이 상당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스템 큐브를 구매하셔가지고 한 번쯤은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곤을 이용해서 또 지금 스탠다드 스퀘어는 어떻게 브링 레시피를 설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도 꼭 오시면은 스탠다드 스퀘어에서 드라이 아이스까지는 아니지만 냉동 파라곤 필터 커피를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와주시면 저희도 무리를 해서라도 드라이 아이스를 한번 사용해보는 쪽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되지 않아가지고 네.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공표를 해버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뭐 영상 내용 그거는 이제 편집해버리시면 끝나는 거라서 네, 제가 할 수가 저희 없는데